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서민들은 지금 곡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정치꾼들은 쌈박질만 하고 있습니다. 금리 당장 내려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돼요. 제가 계속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수출이나 내수나 또는 가계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금리를 내려가지고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서민들 고열 빨아먹고 기업들 고통을 가중시키면 대한민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으로 빠질 수 있어요. 물가는 낮은데 아예 경기 침체 상황,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굉장히 높은데 경기는 침체된 그러한 정황은 계속 양극화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제 다 무너지는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도 떨어지고 경기도 침체되는 정황.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정치꾼들이 마음에 이 따뜻한 마음이 없고 오직 정쟁에만 매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지금 계속 곡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수산물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네, 곡소리 내고 있고 정치인들은 싸움만 하고 있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해양으로 방류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계속 국민들의 불안을 마치 모자란 판단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 미분양 10만 가구가 넘을 거다. 주택업계에는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치꾼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국민들, 시장을 모르고 자기들 아집에 빠지고 돈방석에 앉아가지고 판단하는 그들의 탁상 공론에 국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위기설 새마을금고 아침부터 우르르 뱅크런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당연한 현상이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은행이 파산됐다. 진실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진실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정부패, 썩어 빠진 인간들과 더불어서 급격한 금리 인상 파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작년부터 제가 이런 얘기 계속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은행들이 이자 잔치 해가지고 좋겠지만, 정치꾼들이 양극화 만들어가지고 부익부 빈익빈 만들어서 좋겠지만, 결국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드렸는데 지금 그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수정안 냈지만 80원 내린 노동계, 30원 올린 경영계. 지금 이 서민들은 을과 을에서 30원 80원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당장 생각을 조금만 해보세요. 생각을. 을과 을 싸움 중단하고 국민권익금 제도를 운영하고 최저임금 폐지하라. 그래서 최저임금이 폐지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도 우리가 시장 경제에 맞춘 그러한 임금 구조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또 자영업자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전금, 불필요한 차관, 불필요한 특보, 이런 거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국민권익금을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매년 논의해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권익금위원회가 논의돼 가지고 해결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최저임금 올리고 물가 오르고 계속 경영 밑에서는 압박 당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머리가 그렇게 안 됩니까? 머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올 텐데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요. 지금 사상 최고 연체율의 새마을금고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안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안부.
지금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 믿습니까? 일본의 강제징용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가 하는 것을 믿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하고 있는 거 그거 믿습니까? 이제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아요. 정부를. 네, 이런 상황이다. 새마을 금고 연체율이 6점이에요. 일반적으로 3%대만 넘어가도 비상이라 그러는데 시중은행의 16배다라는 거예요. 16배. 지금 심각한 문제고 당장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미분양 10만호 이상 추정이 되고 있고 건설, 이금융, 연쇄 부도가 우려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양극화 만들어야 되니까. 네, 양극화를 만들어야지. 그 우리가 거대 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하잖아요. 좌파 우파로 나눠놓고 그래야지 국민들 다스리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양극화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 다스리기 쉽게 만드는 겁니다. 극단적인 빈부격차로 몰고 간다. 지금 상식이 있으면 당장 금리를 내려가지고 이거 빨리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경제 살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선영 교수가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인데 이자 폭탄의 경기 둔화, 한우는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린을 건드리면 위태로워지고 금기를 건드리면 지탄을 받기 쉽다고 했다. 우리 경제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한 공개적 논박이 거의 금기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해서 거의 금기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도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비판을 안 하고 다 침묵하고 있는 거야. 참 신기하죠. 예?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 이창용을 해임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아주 외롭게 제가 싸워왔는데 사실상 배선영 지금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가 금리 인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당장 금리 인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창용이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상조다. 이 사람은 미국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빨리 해임하고 미국의 IMF 간부 출신이니까 IMF로 돌아가라고 이건 뭐 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몰려오는 디공프 중국 10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 지금 이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상황에서 물가 하락 현상이 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극단적인 양극화로 몰고 가가지고 부자들은 더 잘 살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부층이 무너지면 자기들도 무너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지하 1층 뭐 또 1층, 2층, 3층 무너지면은 저 30층, 50층은 안 무너진다고 생각합니까? 다 같이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점점 멀어지고 있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거 우리 국민들 침묵하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네, 그건 뭐 제가 목이 터져라 허리가 부러져라 계속 외치는데 우리 국민들이 침묵하면은 그냥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한다? 계속 버텨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베트남도 지금 4번째 금리 인하, 중국도 금리 인하하고 있는데 한국 계속 금리 안 한다? 인하 안 한다? 결국에는 한국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진짜 진실을 외쳐야 돼요. 진실 외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금리 올려서 뭐 사람들 죽어나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이기적 생각하다가는 결국에는 우리 전체가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물가 상승률 2% 됐지만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다. 네,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보도했어요. 한심한 얘기입니다. 한심한 얘기. 저는 아주 한심한 얘기를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 미분양 10만호 건설 이금융 연쇄부도가 우려된다 그러는데 이제 곧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티그룹이 하는 7월에 비둘기 시그널 없지만 10월 11월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리어 외국에서 이런 얘기를 해줘. 외국에서 금리 인하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창용이는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아유 이창용이 말이 맞아 하면서 그냥 이창용 만세 부르다가 결국에는 국민들 다 무너집니다.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골드만시티, 하반기 한국 등
신흥국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데 이창용이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이창용 만세 부르다가 결국엔 같이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